자, 지난 시간에는 소리 없는 재난,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층간소음과 또 층간소음에 관한 건설 기술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 층간소음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소식이 굉장히 심각하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가 지난 2014년에 26,641건에서 지난해는 무려 36,435건으로 57%나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기에는 뭐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재택근무도 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도 하면서 다 집에 계셨잖아요. 이때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하죠. 예,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강력범죄도 증가했는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분석에 따르면 이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살인, 폭력 이런 그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5년 만에 10배가 됐다고 그래요. 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건설사들은 또 어떤 대비책이나 또 기술이 있을지 이사 가려는 분들이 층간소음 정말 무서워하더라고요. 예,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GS건설은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에 층간소음 1등급을 받은 4중의 바닥 구조를 개발한 데 이어서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바닥마담의 두께를 기존의 110에서 120mm 그 사이에서 140mm 수준을 늘리고 그다음에 고탄성 완충제를 적용해서 한층 더 층간소음을 줄인 5중 바닥 구조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ENC에서는 리모델링에 이제 그 특화시킨 건데요. 바닥 차음 시스템을 개발했고 방진 모듈판과 고비중 몰탈 신소재를 활용한 복합 차음 구조를 통해서 구현한 새로운 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층간소음 1등급이라고 하셨는데 층간소음도 어떤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소고기 등급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툭불. 네, 그래요? 이 층간소음 기준 등급이 있습니다. 일단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이제 40데시벨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조용한 주택가 소음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 30데시벨은 속삭이는 소리 정도. 안녕하세요. 이 정도. 2025년도에는 모든 공동주택이 이제 현행 대비 4배 강화된 기준이 도입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을 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이 이제 안 나옵니다. 건설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안 시공 계속하도록 이제 의무화시켰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의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이웃 간의 사랑. 가장 이상적인 불협화음이에요, 너무. 가장 이상적이죠. 솔직히 이웃 간의 이제 그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에. 그렇지만 이제 차선책은 뭐냐면은 그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해요. 누가 서비스하나요? 이게 뭐냐면 이 공동주택 이제 거실 또 이 팬트리 벽면에 이제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가 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삐삐삐 보내준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 소리가 또 층간소음이 되진 않을까요? 삐삐삐 은은하게. 정말 스마트하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에는 주의 알람이 발생되고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경고 알람이 자동으로 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경보 알림처럼 이렇게 소음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네요. 좀 주의 좀 하시라 이거죠. 그렇네요. 이런 또 스마트한 방법이 또 생겨났다는 거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새집 증후군에 관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 새집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 새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 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화합물과 또 발암물질 등으로 인해서 그 생기는 두통, 또 아토피, 두드러기, 이 비염 등의 질환을 이제 얘기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솔직히 새집 증후군이라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형님. 근데 이 새집 증후군이 그럼 왜 생겨나는지 혹시 아세요?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인체에 유해한 그런 건설 자재들 때문에 아닐까요? 그러면 그 자재가 있다면 그 자재가 왜 만들어졌고 왜 우리가 그런 자재에 노출이 됐는지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집 증후군이 처음 나타난 것이 이제 1970년대인데 1970년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오일 쇼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요.
당시 오펙 산유국들이 이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름값을 폭등시키거든요. 그러면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건물 외벽을 이제 단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꿨어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공기가 이제 순환되고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공기가 안에 머물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고 이제 갑자기 왜 이렇게 눈과 목이 따갑게 되지? 기름값이 오는 거와 뭐 관계가 있나? 그때 몰랐겠죠. 몰랐죠. 당시 얼마나 심각했으면 세계 각국의 이제 의료진들과 연구자들은 이 공통된 증상을 이제 보고가 들어오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착수한 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1984년에 실내 공기질 조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환기 부족.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오랫동안 계속 안에 정체가 되다 보니까 유해 성분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예. 머무르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네. 병든 건물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와, 아니 그 70년대 그런 사건이 또 석유 파동과 또 새집 증후군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 전에 베이크 아웃이라고 이 환기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방을 35도에서 40도 정도로 하루 10시간 정도 유지한 후에 창문을 열어서 한두 시간가량 환기하는 과정을 무려 5회 정도 반복을 해주는 게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새집 증후군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아까 프롬알데히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유해한 화합물을 줄인 자재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일반 자재에 그 화합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계에서는 친환경 자재 개발에 힘을 쓰는 거죠. 친환경 소재인 나프보드는 전량 이제 국내산 소나무로 제작되는 SE5 등급의 소재입니다. 이게 나프보드는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약 0.3mg per 리터 이하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요즘 보니까 요즘엔 그 새로운 건물을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새집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 그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00가구 이상 친환경 건축자재 의무 비율을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더 높여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저희가 앞에서 이 폭염에 대비하는 건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상 폭염 때문에 이렇게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화재도 이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니 형님, 이 불길을 막을 수 있는 건설 기술 이거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지요. 왜 없겠어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안정화 섬유하고 또 의류 원단 그 짜투리 등에서 나오는 그 폐섬유로 건축용 단열재 시제품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어요. 이 단열재라는 것은 외부의 열 손실이나 열의 유입을 막기 위한 그 건축 재료인데요. 건물에서 단열재는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큽니다. 이 건설연에 화재안전연구소 연구팀이 안정화 섬유하고 또 폐섬유를 활용한 건축용 단열재를 새롭게 고안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섬유보다 뛰어난 내열성을 가지고 있고 또 화학적인 안전성을 가진 특수섬유라고 해요. 네, 무엇보다 이 버려지는 폐섬유를 또 재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또 화재 위험성까지 낮춰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이 화재 진압에 가능한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은 건물 내가 지킨다 뭐 이 마인드인 것 같은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이제 일단 큰일이죠. 큰일이죠. 일단 무인 중앙 관제 시스템이 주차면에 깔린 레일을 통해 가지고 화재 차량 아래로 진압 장비를 슉 보낸다고 해요. 우와. 과거에도 화재에 대한 이런 건설 기술이 있었을까요? 있죠. 불이란 건 뭐 예전에도 났겠죠. 조선시대에도 이제 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관심사하고 또 재난이었습니다. 풍수지리 믿으시죠? 있죠. 그럼요. 풍수지리설에 따르면은 그 서울 관악산이 이제 불의 기운이 강한 산이다라고 합니다. 경복궁에서 딱 바라보면 저기 관악산이 보이거든요. 전하! 나중에 500년 후에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갈 저 산이 뜨겁습니다! 이런 서울대 캠퍼스 거기다 만들면 안 되겠구만! 그게 아니라 불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가지고 이미 경복궁을 다 만든 상태니까 맞아요. 그 해태가 이제 그 불을 끊는 짐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경복궁 앞에 해태상을 딱 세워가지고 불의 기운을 막았다고 합니다. 아, 불 끄려고 만든 거예요? 불의 기운을 막으려고? 불의 기운을 막으려고요. 그렇구나. 또 세종대왕 시기에는 또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죠.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이 또 설치가 됐고, 그리고 벽면에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이제 화재를 예방하는 또 방지하는 화방벽 이것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벽을 쌓아가지고 불을 막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화재에 대한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해왔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조심하는 거겠죠? 우리 건설다방 두 분도 시청자분들도 큰일 난다기 늘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오늘은 폭염과 미세먼지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층간소음, 또 화재 같은 실생활 속 재난까지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건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나눴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또 책갈피 하나 꽂아볼까요? 이건 제가 했던 말인데, 예. 솔직히 이제 아까 저희가 농담으로 나눴던 얘기지만 층간소음은 진짜로 심각한 이야기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른다. 매일매일 밤마다. 맞아요. 근데 그 층간 소음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위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피아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지금 잘 시간에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 그래서 윗집에 올라가서 정중하게 밤에 피아노를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거기에 공동묘지 더 있죠? 아니, 우리 집에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층간소음은 꼭 위아래층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벽을 타고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 세대에서도 올 수 있고 아래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면 가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소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네요. 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바닥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벽도 방지하고 벽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보강제 같은 써서 층간 소음이 이제 전파가 안 되도록 하고 그래야 돼요. 네. 피아노는 그냥 바에 가서만 치는 걸로. 네, 웬만하면 또 그리고 밤 시간대에는 그럼요. 치면 안 되겠습니다.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는 건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건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